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미적분 1 개정교육과정 미래행 교과서고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이고요. 전 이번 시간에는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대단원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문항수가 조금 많습니다. 전체 24문제고요. 자,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공부했던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 연속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들 쭉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전체 2시간 동안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1번부터 12번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문항들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여기 항상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문제를 먼저 미리 풀고 오셔야 됩니다. 못 풀어 괜찮고요. 정말 뭐 한두 개 맞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주눅들 필요 없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틀리고 많이 배우셔야만 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는 48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다음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x가 4도 가까이 갈 때 x-4분의 1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대략적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자, 이제 접해평면 상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원점이 있고 y축, x축이 있을 때 지금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4일 때 이렇게 생기는 점근선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x가 4도 가까이 갈 때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1번의 경우에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의 경우 보시면요. 지금 x제곱에 대해서 x가 지금 무한히 갈 때입니다. x의 제곱이라는 건 점점 함수가 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x가 무한히 갈 경우에는 발산하겠죠. 그쵸?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경우에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는 절대값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즉,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되어서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거죠. 결국에는 여기 1을 기준 해가지고요. 1보다 클 경우는 함수값이 1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1보다 작을 경우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극한은 값이 1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좌극한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값이 다르기 때문에 3번의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x가 5도 가까이 갈 때 노트 x-1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함수입니다. 어디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함수입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5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얘를 fx와 두게 되면 결국에는 f5하고 같게 되는 것이고요. 얼마 나온다? 그쵸? 2인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자, 5번의 경우에는 지금은 1차 함수 그래프죠. 결국 x축, y축 한번 그려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x축, y축 원점이 있으면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지금 y값의 경우에도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냥 선택지 4번 한 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이제 그럼 문제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요. 지금 2에서의 우극한하고요. 2에서의 좌극한을 뺀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fx에서요. 지금 분모가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절대값은 우리는 없애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2보다 클 경우에는 즉 이때는 결국 절대값 x-2가 결국 x-2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f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은 그냥 x-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분자가 인수분해 가능하죠. x-2 곱하기 x 플러스 5도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럼 x-를 약분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 요 식의 경우에는 x 더하기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x가 2보다 작을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결국에는 절대값 x-2가 마이너스의 x-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이때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x-2 분의 결국에는 x-2 곱하기 x 플러스 5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정의된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fx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x 플러스 5,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5 되는 것이고 요때의 범위는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 x가 지금 2에서의 우극한일 때 fx인데요. 자, 우극한은 뭐였죠? 우극한? 그쵸? x가 2보다 클 때 점점 2로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럼 2보다 클 때 하는 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1차 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x가 2에서의 우극한일 때 fx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씩 들고 오시게 되면 x가 2도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 더하기 5는 7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좌극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에서의 작은 쪽에서 점점점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을 한번 구해보시면 이때는 그쵸, 마이너스 x 빼기 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값은요 7 빼기 마이너스 7이어가지고요 정답은 14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2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는 1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도함수 fx와 gx에 대해서요. 지금 fx 더하기 gx 극한값은 2고요. 곱한 거의 극한값은 지금 마이너스 8이라고 할 때요. 이 복잡한 식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요.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함수가 극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극한을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고요. 요게 지금 얼마예요? 그쵸?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합, 차, 실수배, 고, 나눗셈 모두 다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는데 다만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안 될 때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고요. 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 요것이 얼마다? 그쵸, 마이너스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일단 각각 구해보기 위해서요 좀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요 극한값을 저는 이거를 알파라고 두고요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두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곱이 마이너스 8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합과 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우리는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빼기로 할까요?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의 근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뭐가? 알파하고 베타가. 그럼 얘는 대입해주게 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4가 0이 되어서 결국에는 둘 중 하나죠. 알파가 마이너스 2거나 베타가 4가 되거나 또는 알파가 4거나 베타가 마이너스 2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요. 요 조건이 있죠. 극한값의 대소관계. 자,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정리했던 것이 여기가 지금 알파였고요. 요 gx가 베타였습니다. 그럼 알파가 더 큰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첫 번째 케이스는 불가한 것이고요. 요 케이스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했네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요 식의 극한값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지금 보면 fx, gx가 모두 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을 분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떻게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베타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 더하기 5분의 그리고 3 곱하기 4 빼기 1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리해주게 되면 1분의 11이어 가지고요. 정답은 1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떠올릴 것보다 극한이 존재할 경우에는 우리가 두 함수의 합, 차, 실수배, 곱, 나눗셈 모두 다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에 가까이 갈 때요, 이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x가 마이너스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분모가 0 가까이 가고 있고요, 실제 해보시게 되면 분자의 경우에도 0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해가지고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분모 보시면요. 분모의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하는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제 분자 보겠습니다. 분자 한번 조립제법 인수분해 해볼 건데요. 1, 4, 3 마이너스 2 두게 되면 저는 한번 마이너스 2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0이 되죠. 따라서 결국 분자에 있는 3차식 경우에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주어진 식의 경우에는 x가 지금 마이너스 2도 가까이 갈 때요. 자, 분모의 경우에는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보시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2가 약분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도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모와 분자의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어 가지고요, 정답 얼마? 4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0분의 0꼴이 주어지면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지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가 지금 5를 만족시킬 때요. 자, 그랬을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지금 요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함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항상 꼭 기억합시다. 수렴하는 함수가 주어지면 그걸 정확히 이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는 뭐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x분의 fx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에서도 한번 x분의 fx 한번 얻어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모와 분자 어떻게 할 수 있다? x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즉 결국에는 주어진 식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와 분자 x 나눠볼게요. 나눠주게 되면 3x 빼기 4 더하기 x분의 fx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5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될 거예요. 되었죠? 자, 근데 x분의 fx 극한이 얼마? 5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재하고 있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극한을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극한을 한번 결국 분배해 보시면요, 자, 3 곱하기 0 빼기 4 더하기 5 분의
결국에는 4 더하기 5 곱하기 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계산해주게 되면 0 더하기 1분의 29가 되어서 정답에서 얼마 나온다? 29.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수에 극한 문제에서는요, 수렴하는 함수가 주어진다면 그 함수를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무한히 갈 때요. 자, 루트 4x제곱 더하기 ax 빼기 2x가 마이너스 3일 때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주는 거였죠? 자, 그쵸. 지금 형태를 보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다? 그쵸. UDR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한번 주어진 식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가 무한히 갈 때요. 분모를 일단 1로 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편례수를 곱해주는 거였죠. 지금 원래는 뭐냐면 루트 4x제곱 더하기 ax 빼기 2x 된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분모와 분자의 원인은 루트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x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무한히 갈 때 4x제곱 더하기 ax 빼기 4x제곱이 분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루트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차 항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정리해 주게 되면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x 분의 ax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바뀌었죠? 형태가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일단 지금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비. 자, 최고차항을 보시면 여기 지금 1차 1차 있죠. 따서 극한값은 얼마 나온다? 2 더하기 2분의 a 되겠죠. 자, 요것이 지금 4분의 a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답을 구해 가시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요, 요 극한값이 b일 때요,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b는 0이 아니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분자가 지금 보시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 극한값이 0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뭐다?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운이 좋게도 지금 문제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아,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식에서 무엇을 꺼내냐면 분모, 즉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더하기 a 빼기 2가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리해주게 되면 루트 a 더하기 3 빼기 2가 0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 루트 a 더하기 3이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얼마다? 바로 1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주어진 식을 보시게 되면요,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빼기 2 그 다음에 분의 x 빼기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쵸, 마찬가지 UDR을 통해 가지고 식의 형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모 순수에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켤레수를 곱하는 겁니다. 자, 켤레수 곱하겠습니다. 즉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2를 곱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도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즉 정리해주게 되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 빼기 4분의 결국 x-3에다가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x 빼기 3이 약분되죠. 따라서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루트 4 더하기 2여가지고요. 2 더하기 2는 4라고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요것이 지금 D가 되는 것이고요. 즉 우리 구한 건 뭐다? A 더하기 B를 구한 거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4여가지고요. 정답은 5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미정기술 구하는 문제는 역형들 항상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분의 0꼴 각각에 대해서 해법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8쪽 문제들이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9쪽에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차함수와 있는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극한이 주어져 있을 때요. 지금 2도 가까이 갈 때 극한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fx를 보시면요. 지금 f-0인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f2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다? 그쵸? 인수정리. 여러분들 인수정리 기억나시죠? 우리 잠깐만 복습해 보게 되면, 자, 우리 고1 때 배웠던 개념이죠. 인수정리는 뭐였냐면, 함수 fx가 x는 알파의 값이 0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fx는 뭘 가진다? 인수도 x-알파를 가지는 것이 인수정리였습니다. 자, 그럼 반드시 여기 있는 fx는 무엇을 인수로 가지는 거냐면 x 플러스 1하고 x-인수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확히는 뭐니까 최고차 계수를 a라고 두겠습니다. 즉 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요 첫 번째 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인데요. fx 방금 구했죠. 요 식을 구했잖아요. 대입해 볼게요. 즉 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x 플러스 1이 약분되죠. 따라서 최종적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a 곱하기 x 빼기 2여가지고요.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a. 얘가 얼마? 마이너스 9. 따라서 결국 a가 3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될 극한값 구해보겠습니다. 즉 x가 2도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x가 2도 가까이 갈 때, 자, 정리해보시면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2가 되는 거고요. 분모가 x-입니다. 마찬가지 약분이 됩니다. 약분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리미트 x가 2도 가까이 갈 때 3 곱하기 x 플러스 1이어가지고요. 3, 3은 9라고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여러분들이 항상 특히 극한이나 연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인수정리 잘 쓰게 될 거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함수들 구하는 거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만족시킬 때요.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특정 함수 값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한 90%의 확률로는 그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함수 fx가 어떤 식인지를 정확히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우리는 fx의 식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함수 fx를 하게 된다면 그 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 뭐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3차인지 알려주는데요. 지금 보신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다항함수라고만 주어져 있고요. 그 식이 지금 몇 차식인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 문제는 먼저 이 fx가 몇 차 함수인지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첫 번째 식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 자, x가 무한히 갈 때요. x제곱분의 fx가 지금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모가 무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당연히 무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였다? 그쵸? 여기 있는 이 분자의 차수하고 여기 있는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분모가 몇 차예요? 2차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그쵸? fx는 몇 차 함수야? 네, 2차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리고 또 정보 더 있죠. 지금 여기 얼마? 4.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였다?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답이 구해지는 거였어요. 여기 지금 보면 개수가 얼마죠? 분모는 1이죠. 그러면 4가 나오려면 그쵸? fx는 2차항 개수가 얼마?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4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fx가 뭐다? 4x제곱에 어쩌고저쩌고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정보를 벌써 두 가지나 끌어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지금 보시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가 지금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즉, 결국에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야?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연속이기 때문에 요거죠. 요 값이 극한값은 함수값. 그래서 얘는 f1일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문제는 뭐다? f1이 지금 0인 거예요. f1이 0이야? 그쵸. 그 말은 뭐다? 반드시 fx는 뭘 가진다? x-1을 인수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해 볼게요. fx는 지금 2차 계수가 4의 2차 함수이면서 반드시 x-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fx는 그쵸 4 곱하기 x-1 곱하기 뭔지 모르겠지만 x-a 이렇게 우리가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3단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게 있습니다. 뭐죠? 그쵸, 여기 12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즉 x가 1로 가까이 갈 때요. 지금 보신 분자는 fx였죠. 4 곱하기 x-1 곱하기 x 빼기 a 분모가 x 빼기 1이었고 얘가 지금 10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약분돼 가지고요. 최종적으로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4 곱하기 x-a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4 곱하기 1 빼기 a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결국에는 1 빼기 a가 얼마? 3이 돼가지고요. a는 결국 마이너스 2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따라서 결국 fx가 완성됩니다. fx는 뭐가 된다? 4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구하게 될 f2를 구하겠습니다. f2는 4 곱하기 1 곱하기 4여가지고요. 정답은 4, 4, 16 이렇게 답을 구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엄지는 항상 문제에서 우리가 다항함수를 구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극한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오게 미분, 적분에서도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런 문제를 꼭 잘 푸는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수정리가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수정리 내용들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분의 x 플러스 1 위에 두 점 a는 마이너스 2, 0하고요. 지금 p가 있습니다. 자, 점 p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할 때요. 지금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결국에는
요 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지금 보시면 극한의 주인공은 t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뭐다? 우리 목표는 먼저 여기 있는 aq의 제곱하고 ap 제곱을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거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었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확히 뭔지 모르고, 일단 지금 주어진 거는 점피죠. 지금 점피가 t, 2분의 1 t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지금 a가 마이너스 2,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점 a하고 지금 점 p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그쵸.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요. 그쵸. 자,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1단계. 자, 일단 그러면 AP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결국에는 T 더하기 2의 제곱에서 얘는 결국 2분의 1 더하기 T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T 더하기 1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T 더하기 2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t 더하기 2인데요. 뭐만 있으면 그쵸? 2분의 1만 있으면 같은 식이 돼버리죠. 맞나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되었죠? 좀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중괄호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t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4분의 1의 t 더하기 2의 제곱이어가지고요. 얘는 바로 그럼 어떻게 된다? 4분의 5의 t 더하기 2제곱으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전개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되었죠?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는 우리가 aq의 제곱을 구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좀 안 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쵸? 요거하고 뭐죠, 지금? 수직이죠. 자, 우리 공통수학 2에서 공부했는데요. 자, 두 직선이 수직이면 뭐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직선 PQ는 뭐다? 기울기가 얼마? 그쵸. 마이너스 2죠. 얘는 결국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어딜 지나요 지금? 점 P를 지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이제 우리는 직선 PQ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해 가시죠? 자, 방정식 한번 세워보시면 결국에는 자, y 빼기 2분의 1 t 더하기 1에다가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t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t 더하기 2분의 1 t 더하기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5t 더하기 1로 가능한 거죠. 되었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뭐다? 여기 점 Q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점 Q는 뭐죠? 그쵸? 결국 직선과 y축교점이죠. 그럼 뭐와 관련이 있다? 직선의 y절편. y절편이 뭐죠? 2분의 5t 더하기 1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Q는 뭐가 된다? 0,2분의 5t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3단계입니다. 결국 선분 AQ의 제곱은 뭐다? 그쵸? 결국에는 여기 0 빼기 0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결국에는 2분의 5t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굳이 전개 안 할게요. 결국에는 2분의 5t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시면 AP의 제곱을 지금 T에 대한 식 바꿨고요. AQ의 제곱도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바꿨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극한값. 자, 따라서 결국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결국 정리해 주게 되면 우리는 결국 리미트 지금 t가요 무한히 가려고 할 때요. 지금 우리는 AP의 제곱분의 AQ의 제곱이 지금 궁금한 거죠. 맞나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뭐다? 우리는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둘 다 몇 차예요? 2차니까요. 그쵸? 자, 그럼 분모의 최고창 개수 보게 되면 지금 AP의 제곱은요 4분의 5가 되겠죠. 개수가 4분의 5분의 그 다음에 AQ 같은 경우에는 4분의 25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L만 넣어도 정답은 5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극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 문제와 엮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항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문제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자, 함수 fx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지금 2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즉 일명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fx의 지금 극한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 부등식에 x-2가 곱해져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등식의 양변을 x-2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당연히 x가 2보다 크다 되기 때문에 x-2가 0보다 큰 것이고요. 즉 양수를 양변에 나눌 거기 때문에 부동원 반응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됐죠? 자, 결국 이 주어진 부등식 우리는 양변을 x-2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x-2분의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fx가 이러한 대소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한번 극한을 구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는 왼쪽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가 2에서 우극한일 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는 결국 2에서의 우극한일 때 x 빼기 2분의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결국에는 x 빼기 2가 약분되어 가지고요. 따라서 얼마 나온다? 바로 8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x가 2에서 우극한일 때 우변 보시면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 나와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인데요. 저기 한번 2 넣어볼게요. 1, 2, 1, 여기 2, 2, 4, 0 되죠. 따라서 얘는 결국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2 곱하기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되겠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보시면 x-2가 약분되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4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인 것으로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양쪽의 극한이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다? 8.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가운데 값도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다? 8로 가까이 간다. 따라서 결국에는 대소관계에 의해서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얼마 나온다? 8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문제고요.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 fx가요 만족시킬 때요 f3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모가 지금 마찬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요. 지금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약분을 해가지고 식을 바꿀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분자를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즉 결국 주어진 식은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결국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요. x-1 곱하기 x-3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분모가 x 빼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국 x 빼기 3은 약분 가능하시죠. 약분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1 곱하기 fx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기 fx 극한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극한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 뭐냐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1 곱하기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이렇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계산해주게 되면 2 곱하기 x가 3로 갈 때 fx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지금 얼마? 8인 거죠.
따라서 양변에 2분의 곱해주게 되면 x가 3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 나온다? 4도 확정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죠? f3을 구하고 함수가 연속이 돼요. 자, 연속이면 뭐였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즉, 결국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는 f3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정답은 그래서 얼마 나온다? 4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12번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연속이 딱 한 문제밖에 없었고요. 앞에 대부분 다 극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뒷문제도 좀 많이 나와있던 인수정리 문제들하고 함수에 추론하는 문제들 잘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 12번까지 문제 풀이 내용이고요. 자, 다음 시간 6강에서는요, 나머지 3번부터 24번까지 열동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푸신 분들은 미리 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